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지수의 대소 비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수를 딱 봤을 때 a의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아랫부분에 밑이 있고요. 밑에 위에 작은 숫자로 있는 지수,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수 형태의 숫자를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같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번 시간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볼 거야. 밑이 같았을 때는 어떻게 비교하면 되고, 만약에 지수가 같았을 때는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지, 그럼 두 개의 관점에서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지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하면 되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뭐 2차 함수의 대소 비교,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한 것처럼 지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줄 알아야겠지. 밑조건에 따라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큰 특징인 증가인지 감소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것은 밑조건이다. 알고 계시죠?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증가, 밑이 1보다 작았을 때는 감소다. 이거 알고 있고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까 시작할 때 선생님이 말했듯이 지수나 밑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2번 보시면은 첫 번째 경우로 밑이 같았을 때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얘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프가 증가함수일 때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밑에 대입되는 정의역들이 지수기 때문에 지수의 크기가 함수값의 크기와 별 다를 게 없죠. 다시 말해서 분홍호의 방향이 유지가 돼서 지수가 크면 클수록 그 크기 또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함수야. 그러면 지수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그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감소함수일 때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가함수일 때는 밑 조건이 어떻게 됐냐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밑이 1보다 커야지 증가함수였고요. 감소함수일 때는 밑이 1보다 작을 때다 라고 배웠습니다. 요거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시 보시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루트 3제곱. 자,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위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자, 요 세 숫자의 대소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숫자를 딱 봤을 때, 지금 밑이 전부 다 2로 같은 게 보이죠? 그러면 지수함수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y는 2의 x제곱부터 그릴 줄 알아야겠지. 요 함수는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수를 대입을 해서 함수값을 추출해 낼 건데, 자, 마이너스 2, 1, 루트 3 순으로 숫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죠.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게 될 거고, 루트 3을 대입하면 2의 루트 3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딱 봤더니 자, 순서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제일 작을 것이고, 2의 루트 3제곱이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가장 크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숫자의 대소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대소 관계를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여기에 딱 보시면은 얘는 지금 지수의 순서죠. 지수의 순서나 지수를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의 순서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서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순서가 유지될 때는 언제다? 증가함수다.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2분의 1로 전부 다 같은 게 보이죠. 그러면 지수함수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지수를 딱 보시면은 3-2, 2분의 1이니까 자, 요 세 숫자의 대소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2분의 1, 3 순서대로 대소 관계를 가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각각 다 대입을 해볼 건데 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죠. 여기 함수값이니까. 그 다음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에 위치한 이 값이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3을 대입하면 제 아래쪽에 위치한 값이 2분의 1의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숫자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대소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의 결과만 놓고 보자면 지수의 순서랑 함수값의 순서랑 부등호의 방향이 정확히 반대로 바뀌죠. 왜 그렇게 되냐 라고 물으면 얘네들은 감소함수니까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수의 순서가 뒤집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라고 물으면 감소함수니까. 자, 그래서 이 밑의 조건을 딱 봤을 때 증가함수일 때는 그냥 지수가 큰 놈이 장땡이고, 반대로 감소함수일 때는 지수가 작은 놈이 장땡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감소함수일 때는 순서가 바뀌는 게 되게 어색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밑을 그냥 다 1보다 크게 만들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편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의 세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세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역수를 취해버리면서 마이너스를 각각 다 붙여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이번에는 밑이 1보다 크네. 그럼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면 지수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가 조금 불편하다면 그냥 밑을 다 1보다 크게 바꿔주신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를 해서 크기를 비교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밑이 같을 때를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았을 때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A, B가 0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다고 할게요. 자, 이때 실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과 B의 n제곱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형태를 딱 보시면은 지수값이 정확히 같고 밑이 다른 게 보이죠. 그럼 밑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할 건데,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A, B가 1보다 크다면 둘 다 증가함수의 형태일 거고, B가 오른쪽으로 싹 넘어가면은 2를 가운데로 두고 A, B가 갈라질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일 때는 A는 증가, B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다 감소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 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수의 값이 n이니까 n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요 숫자들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n을 하나 대입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서 n을 대입하게 되면은 b의 n제곱이 a의 n제곱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b의 n제곱이 a의 n제곱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자, n을 대입을 해봤더니 b의 n제곱이 더 아래에 위치하는 게 보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b의 n제곱이 a의 n제곱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n을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자,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의 n제곱이 b의 n제곱보다 위에 위치하므로 요 경우에도 b의 n제곱이 a의 n제곱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 다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됐으니까 결론을 끌어낼 수 있겠네. 다시 말해서 n이 양수일 때, 지금 오른쪽일 때 값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럼 n이 양수일 때는 a의 n제곱이 b의 n제곱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때 양수를 거듭 제곱하게 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음의 거듭 제곱을 할 때는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살펴볼 건데, 그럼 n이 0보다 작으니까 왼쪽의 함수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음수를 대입하게 되면은 b의 n제곱이 a의 n제곱보다 항상 크게 나오게 되겠죠. 얘도 바뀌게 될 거고 얘도 바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b의 n제곱은 a의 n제곱보다 크다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a가 b보다 컸을 때 양변에다가 음의 거듭 제곱을 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비슷하죠.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음의 거듭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예시 하나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 지금 3은 7보다 작다라는 거 알고 있죠? 양변에다가 양의 거듭 제곱을 해버릴 거야. 그럼 8제곱을 해버리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 마이너스 8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힌다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의 거듭 제곱을 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되고 음의 거듭 제곱을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뜻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게 뜻하는 거는 대소 비교도 되지만 우리가 뒤에서 배울 지수 부등식에서 이 성질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8번에다 적어놨는데, 자, 양의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되고 음의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밑이 같았을 때 혹은 지수가 같았을 때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자, 하나씩 예시를 보면서 대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세제곱근 2, 다섯제곱근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4는 2의 거듭제곱꼴이잖아. 그럼 밑을 같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밑을 같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2의 3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자, 얘는 2의 5분의 2제곱이 될 거야.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3분의 1이 5분의 2보다 작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얘네 둘 사이의 부등호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 2의 x제곱은 증가함수니까.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세제곱근 0.3, 다섯제곱근 0.09 이렇게 나와 있는데 0.09는 0.3의 제곱꼴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0.3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을 같게 표현을 해보자면 10분의 3에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10분의 3에 5분의 2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고 봤더니 밑이 지금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의 형태야. 다시 말해서 지수의 크기와 반대로 결과값은 뒤집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5분의 2보다 작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순서는 뒤집혀서 생각이 되겠죠. 아, 요게 조금 불편하다 하는 학생은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크게끔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3분의 10 역수를 취해버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자, 여기도 역수를 취해버리면 3분의 10에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비교하셔도 무방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니까 부등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 예시 보시면은 다음 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데, 자, 딱 봤더니 자, 3과 28은 밑이 뭔가 공통이 안 되고 7과 50도 밑을 같게 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이런 경우는 밑을 같게 표현하는 것보다 지수를 같게끔 표현을 해서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7의 10제곱은 여기에 5제곱 있으니까
10제곱을 5제곱으로 한번 바꿔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7의 제곱에 5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얘는 49의 5제곱이 되고, 자, 얘는 지금 50의 5제곱이 되잖아.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양변에다가 양의 거듭제곱을 하면 부등의 방향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얘네들 다 5분의 1제곱 때려 버립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9가 되고 얘는 50이 되죠. 그럼 얘가 이거보다 크니까 얘도 이거고 결국에 얘도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밑이 다를 때는 지수를 같게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편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양의 거듭제곱을 하면은 부등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단지 크기만 비교할 때는 얼마든지 양수를 거듭제곱해서 좀 더 편한 숫자로 바꿔주면 편하거든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봅시다. 그럼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수를 같게 하는 방법도 있고 밑을 같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둘 다 싫다. 그냥 거듭제곱해서 조금 편한 수로 바꿔주고 싶어요. 대소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다 4제곱해도 크기는 변하지 않겠죠. 크기 순서는 변하지 않으니까 둘 다 4제곱 때려 버립시다. 그럼 얘는 3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28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27이에요. 그럼 부등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거듭제곱을 하기 전에 크기 순서도 똑같이 일치한다라고 끌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한 게 방금 6번에서 설명한 내용이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추후 뒤에서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그대로 활용을 할 거니까 이 양의 거듭제곱을 할 때는 부등의 방향이 유지가 된다, 크기 순서가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